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탄핵은 무효입니다. 지금 헌법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헌법 절차가 적법 절차, 즉 법에 맞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6인이 심리를 한다는 겁니다. 3인에 대해서 민주당은 빨리빨리 임명하라고 했지만 우리 영으로 등극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오지 않으면 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급당황한 이재명이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는 그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151석이라고 우깁니다. 그럼 만약에 151석으로 우겨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고 칩시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직무를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다투기 위해서 또 헌재로 가져갈 겁니까? 자, 수많은 지금 난관이 민주당한테는 있습니다. 또 6인이 지금 심리해도 된다?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7인이 심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을 지금 국회가 추천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이게 원님재판이 됩니다. 탄핵 소추하는 쪽과 재판하는 쪽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원님재판이 돼서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송달도 말이죠, 제멋대로 송달 간주를 했습니다. 우편 송달, 이거는 공식 송달도 안 해보고 우편 송달을 했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설사 탄핵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건 민주당 주장입니다. 원래 쪼개기 국회는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회기에서 거부된 의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서 쪼개기 국회를 했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급해서 말이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법천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고 따지면 전부 다 그야말로 아웃돼 가지고서 저 민주당에서 했던 그런 절차가 전부 다 인정받지 못해 가지고서 헌법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로 볼 때도 헌법재판은 당연히 이건 무효가 돼야 됩니다. 뭐 기각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무효라고 합시다. 기각돼야 됩니다. 근데 무효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 관계를 갖다가 멀리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히 했다. 그것이 바로 탄핵 사유다. 이거를 받아들고서 미국 측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즉 탄핵 사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탄핵안을 발의할 때 쓸데없는 거 막 집어넣었더니 이제 안 되겠는지 이번에는 계엄만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계엄이야말로 적법하게 발령했다가 적법하게 해제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지금 쟤들이 사유라든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쟤들이 빨리빨리 서두르고 빨리빨리 강압하고 빨리빨리 협박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지금 내려오도록,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그것이 쟤들이 생각한 원래 플랜입니다. 플랜 A죠, 그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틸 줄 몰랐죠. 원래 이 한동훈이라는 자는 사실은 이재명과 교회를 같이 했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동훈이가 탄핵 심판 절차 밟아가지고 그에 따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한동훈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라는 거죠. 그래서 2, 3월에 하야하면 그 다음부터 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그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야말로 정말 어이없는 놈이, 아니 지금 탄핵을 당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하더라도 그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탄핵도 기다릴 거 없이 그냥 하야하라. 더 이상 직무를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끼고 지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바지사상 내세워가지고서 제가 당대표라는 이유로 국정을 섭렵하려고 했죠. 자기가 대통령 노릇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를 제대로 잘 못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긋나긋한 줄 알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줄 알고
저 이준석이나 명태균이가 오라면 오고 가면 갈지 우리 한덕수 총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자, 그 잘못 알고서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거저 먹으려고 공짜로 이 국정을 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대통령 인사권 같은 거 지가 행하고 말이죠. 대통령 노릇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아웃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도 사실은 한동훈이가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이재명이는 한동훈이가 있어가지고 윤석열을 좀 뒤로 제껴주기를. 그러면 야 한동훈 나하고 같이 다 겨루자. 그럼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겨뤄가지고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진 사람은 야 거국내가 해가지고 내가 국무총리 해줄게. 뭐 그런 겁니까? 어쨌든 이들이 이상하게 이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은 죽이 잘 맞았죠. 죽이 잘 맞은 이유도 지금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가 이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확실하게 말이죠.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들인 트윗이라든가 또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 지금 소통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견제될 겁니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 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건데 기각될 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펜앤마이크로 한 데서도 31.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데일리 안에서 한 것도 역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2%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처음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 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막 선전선동을 하다 보니까 이 계엄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돼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을 하게 된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제 반전의 물결이 지금 터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터졌습니다. 지금 뚝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탄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12월 3일부터 엄청난 그냥 물량적 공세를 퍼부었죠. 그중에 하나가 12월 14일 이날이 바로 국회에서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의결일이었죠. 근데 그 전날인 13일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어준이가 한동훈 사살설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게 빡쳐가지고 말이죠.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과 한동훈 걔 애들이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한동훈이가 너무나 철부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민주당 애들이 막 선전선동을 밀어붙여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4일까지도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서 14일만 뿐이 아니라 21일까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국민이 몰려나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솟아오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 관저에 보내는 그 화환 지금 대통령실 용산 쪽의 화환은 말이죠. 몇천 개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지금 셀 수도 없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헌재 앞에까지 심지어 한덕수 총리 지금 청사까지 거기까지도 지금 화환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용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힘내라면서 화환이 지금 엄청나게 서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결국은 탄핵은 물 건너갔다. 특히 미국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변함없이 사실상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환에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무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